조알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발표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쇼에 속았던 국민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언론이 이 문제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알 수가 있는데, KBS, MBC, SBS 등 선동적 언론에 빠지면은 뭐가 잘 됐다, 사실상 평화가 왔다,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하는 이런 감상적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문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또는 갈 때까지 가보라는 식으로 자포자기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민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특히 이 수도권에 사는 2,500만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나큰 양보 또는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어겼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어겼습니다. 국가의 독립성, 계속성,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선서를 어제 어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것이 어떻게 과연 실행이 될지, 실행이 되려면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미국이 여기에 동의를 해줄지, 그리고 실천적 단계로 들어가서 북한과 과연 약속이 이행될지,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것을 지킬지, 안 지킬 때 어떻게 감시를 할지, 어떻게 검증을 할지,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해보자, 일단 구멍을 한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첫날부터 발표된 직후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NLL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훈련 중단 구역을 정했는데, 이게 아주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화일보 제목이 서해 완천구역 황당한 불균형, 사실상 NLL 포기 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쪽으로는 훈련 중단 구역이 NLL 기준으로입니다. 85km로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훈련 중단을 한다. 특히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포사격 훈련도 못한다. 육지로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NLL 기준으로 북쪽에서 설정한 훈련 중단 구역은 북쪽으로 5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5km나 더 양보를 했다, 35km나 더 양보했다는 계산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틀림없네요.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왜 이런 황당한 불균형이 일어나느냐? 말이 불균형이지. 어떻게 보면 서해 영해를 북한에 양도한 거하고 비슷한 것이 일어났느냐? 이 역시 해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해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그 경계선을 끄는 걸 보니까 NLL 기준으로 긋지 않고 NLL 아래로 10km나 내려온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 같다. 북측 기준으로 선을 껐으니까 북측이 유리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합의문에 원래 저자가 누구냐, 북한이 불러주고 한국 측이 받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내용이 거의 다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약 50km, 평양은 휴전선에서 16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등거리에 걸쳐서 비행금지구역, 훈련금지구역, 포사격 훈련 등등 금지구역을 만들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서울에 말하자면 적의 비수가 더 깊숙이 들어오는 꼴을 만드는 것이죠. 등거리로 하면 안 되고, 떨어진 휴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만큼 서로 물려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등거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병장이라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병장이라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셈본을 익힌 초등학교 3학년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왜 이런 대한민국의 불리한, 수도권의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 합의문을 주도하고 작성한 자가 북한군일 것이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 등은 별도의 검토 없거나 거기에 저항도 하지 않고 거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수도권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수도권의 서쪽 경계선을 거의 열어주는 합의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이 사설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 잘 했네요. 요약을 잘 했습니다. 이거 뭐 제목만 보면은 여러분들 더 남북 군사 합의 파문 확산, 적대 행위 금지 구역 35km나 차이가 나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다. 첨예한 대립, 안보 사안인데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해의 35km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단순 실수로 됩니까? 단순 실수로 35km의 우리 영해가 북한 측에 유리하도록 선을 긋는데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그러면 단순 실수로 휴전선을 저 수원 원산선으로 꺼도 되겠네요. 안보에 무슨 단순 실수가 있습니까? 단순 실수. 수도권 육해공 방위력 현저히 떨어뜨린 군사합의. 이것도 아주 온건한 표현입니다. 수도권 육해공 방위력 현저히 떨어뜨린 군사합의. 줄이면 이적행위라 이거죠. 적에게 유리하고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적행위란 뜻입니다. 또 국민 몰래 이렇게 했으니까 밀실합의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원칙이 뭡니까? 민주주의가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출범할 때 2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람을 구속할 때는 영장제도를 거쳐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인데 느닷없이 몰래 남북 간에 밀담을 하더니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5천만의 국민에게 불리한 이런 걸 내놓았습니다. 이걸 내놓고 평화가 왔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은 이번 평양회담의 총결산은 이렇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 핵 위협 없는 한반도라고 함으로써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래식 군사력 부분까지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1대1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이다. 1대1이 돼야 되는데 이번 회담을 거치면서 1대1이 아니라 2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2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골키퍼가 그냥 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상대방이 2골을 넣도록 가만히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스코어가 2대0이 됐어요. 2대0.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유리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고 골키퍼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골키퍼가. 우리 편 골키퍼가 아닌 거예요. 문재인, 송영무 이분들이 골키퍼인데 대한민국의 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김정은 골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김정은 골문을 지켜주면서 트럼프로부터 날아오는 공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골키퍼가 둘이에요. 김정은과 문재인. 대한민국 골키퍼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서면은 수도권 육해공 방위력 현저히 떨어뜨린 군사합의 이렇게 나오겠죠. 송영무 국방장관과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정면 중지한다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호영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위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대칭적 합의다. 이게 결론이네요.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위력을 떨어뜨리는 비대칭적 합의다. 이적행위하고 같다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일본하고 뭐 이런 합의를 해도 야단 날 텐데 핵무장한 적에 대하여 한국의 방위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대칭적 합의를 왔다고 하면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이걸 막 의도적으로 했다면 반역이 되는 거죠. 실수로 했다고 해도 이적행위입니다. 과실로 했다고 해도 이적행위죠. 이적은 뭐냐? 반역이 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월터 크롱카이트라는 CBS 기자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쟁 중인 상대를 도와주는 것은 반역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그대로 실시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특히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위협에 크게 취약해진다. 이제 서울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메르스 사태 때 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도권이 위험해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위험해진다는 건 뭐냐?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가 위태롭게 되었다. 누구한테? 핵무장한 민족 반역자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리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 내지 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정찰 활동과 공대지 미사일 사격 등 훈련도 금지된다. 무엇보다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6.25 전쟁과 도끼 만행 연평도 포격 등 모든 기습 공격은 북한 도발이었다는 점에서 방어수단인 정찰 전력을 공격수단이냥 치부한 발상부터 문제다. 우리의 모든 전력은 수비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북한을 친다고 치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강도 사건의 주인을 강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뭘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핵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등 삼축 체계까지 흔들린다. 수도권을 겨냥한 340여 문의 장사정포 감시에도 구멍이 뚫린다. 이런 합의를 수용하려면 최소한 장사정포 후방 이동이라도 관철했어야 했다. 둘째, 서해와 동해에 완충지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남북 145km 구간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쪽은 50km만 올라가는데 남측은 85km나 내려오게 된다. 덩거리 원칙에 어긋나고 등면적 원칙에는 더 큰 불균형이 생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옆구리가 비무장화하면서 북한 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 안보 동맹보다 남북 군사협력을 앞세우는 것으로 비친다. 남북 군사협력도 말장난이죠.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굴종이죠. 이번 합의는 대부분 유엔군 사령부 및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들이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정부는 협의 여부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 남북이 봉쇄 차단, 항행 방해 등을 협의하기로 한 것도 해상 봉쇄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군사분야 합의는 철저히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상호 검증이 보장돼야 하며 다른 분야의 신뢰 구축에 후행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신뢰 구축보다 뒤늦게 가야 된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 측과 협의해 합의 내용을 시정하거나 방어력 보완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군사 합의는 너무 위험하다. 서울 시민들이 너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